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 뉴데일리가 단독 보도했는데요. 62년 동안 선관위하고 이제 그 법원이 끈끈한 게 그 카르텔, 사법부하고 선관위 62년 카르텔 이 문제하고요. 또 최근에 그 선관위 막 계속 까독까독이 온갖 비리 추문이 노는데 오늘 단독으로 몇 개 놓은 걸 모아서 선관위 문제를 종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는 우리 아시다시피 이승만 대통령 때 처음에는 그 행정부에서 선거 관리하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선거 관리는 행정부의 사무예요. 그 다음에 그 부정이 있으면 사법부가 재판하고요. 그 다음에 그 뽑히는 거는 입법부니까 선거 관리가 이게 행정사무지 이게 뭐 독립된 헌법 개혁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헌법에 보면 7장, 우리 헌법 7장에는 선거관리위원회라고 없어요. 헌법재판소는 있죠. 근데 선거관리위원회라는 제목의 헌법은 없어요. 우리 헌법 7장은 그냥 선거관리 요까지만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조문에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둔다 이렇게 돼 있지만 제목은 장의 제목은 선거관리지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건 헌법의 핵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부로 개헌해가지고 행정부로 선거 사무 가져도 됩니다. 몇 명 필요 없어요. 이는 3,000명이 필요 없어요. 예산이 8천억 1조 가까이 되는데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그 이승만 대통령이 끝나고 2공화국 때 우리 4.19 끝나고 2공화국 때 그때 아마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항상 어떻게 돼요? 선거관리위원회 3명은 대법원장이 바로 그냥 임명합니다. 이거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아니다. 제가 또 이야기했잖아요. 헌재하고 달라요. 헌재는 9명이 다 대통령이 임명하죠.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냥 대법원장이 3명 지명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회에서도 3명 추천하면 끝나는 거예요. 대통령은 3명만 임명합니다. 9명은 맞는데 헌재 재판관하고 선거관리위원회하고 다르다. 이 말씀도 제가 드렸고요. 근데 대법원장이 꼭 3명 할 때 대법관을 하나 지명하고요. 그 다음에 그 고등법원의 뭐 법원장이나 부장 이 2명 해가지고 3명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행적으로 위원장을 대법관이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볼까요? 전부 이상한 놈들만 해. 제일 먼저 권순일이 했잖아요. 권순일이 하면 이게 진짜 이가 갈리는 이재명이 그 김만배한테 비토백으로 이재명 살리는 게 권순일이 아닙니까? 권순일. 와, 정말 이게 치가 떨리는. 거기에 권순일 사무실에 YK, 거기에 누가 근무한다? 거기에 바로 이제 이미선의 남편, 오충진 변호사, 이미선의 남편이 근무한다니까? 권순일. 그것도 이게 황당하죠. 이미선. 권순일 당사자거든요. 그 다음에 노정희가 있잖아. 노정희 좌파 중에 좌파잖아. 속구리. 하면 노정희. 그 다음에 지금 노태악이는 참 나쁜 공무원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비판했던 노태강의 동생이 노태악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게 좌파들이 선거관리위원장을 했단 말이에요. 권순일, 노정희, 노태악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야, 오늘 뉴델리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법부하고 선관위가 한통 속이잖아. 위원장 겸하니까 한통 속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현재 선거 재판에 전부 판사들이 재판하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당사자거든. 그러니까 182건의 부정선거 5년 동안, 최근에 5년 동안 182건의 선거 소송이 있었는데 아직도 재판하고 있는 거 빼고 선고된 150건 중에 150건이 기각각각 150전 150성이다. 야, 참 이게 이순신 장군이 23전 23성이다. 또는 어떤 분이 29전 29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와, 선거 재판은 182건이 있었는데 아직 재판하고 있는 거 32건 빼고 150건이 선고된데 전부 선관위가 150건 전부 다 100% 이겼다. 150전 150성. 이게 카르텔 아니고 이게 말이 되느냐고. 이게 말이 되느냐고. 카르텔 아니고. 특히 민경욱 그 표가 몇 표 바뀌냐고. 279표인가. 말도 안 되는 게 이런 게 엄청난 이게 무슨 이게 자기 사건에 자기가 재판관이 될 수 없다고 그 로마법의 대원칙을 내가 이야기했잖아. 누구도 자기 사건에 자기가 재판관이 될 수 없다.
이게 그 로마법의 대원칙이다. 제가 말했거든요. 근데 그 뉴델리 기사 보니까 이게 그 로마법은 맞는데요. 이걸 이게 실질 정리해가지고 처음 한 거는 17세기 영국의 권리청원, 그 다음에 권리장전, 이게 있잖아. 우리 영국의 명예혁명할 때 권리청원, 그 다음에 권리장전, 이런 게 있죠. 청교도혁명, 명예혁명 있잖아요. 영국에. 그때 권리청원을 주도한 영국의 에드워드 코크, 이분이 갈파 정리한 거예요. 로마법의 원칙을 정리해서 라틴어로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 이 말이, 근데 이걸 지금 우리나라는 게 완전히 깨지고 있잖아요. 자기가 선거관리위원장인데 그 사법부에서 재판하면 다 이게 카르텔라 한 몸이지. 다 판사들끼리 한 몸이잖아. 같이 밥 먹고 같이 근무하고. 말도 안 되는 게 짓거리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더 충격적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선거소송에만 카르텔이 아니고 부정해가 뇌물 받아 처먹거나 아니면 이게 불법 채용하거나 그러면 이게 구속해야 되잖아. 이 구속영장도 판사가 하잖아. 거기에 카르텔이 있잖아. 판사가 선관위하고 한 몸이니까. 독립된 기관이 아니야. 선관위가 사법부의 하부기관이라고. 하부기관. 부끄럽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파렴치한 범죄자들이 영장이 줄줄이 기각된다. 이게 심각한 문제지. 영장이 다 기각된다고. 한쪽 속이니까. 자, 대표적으로 김세환 이자가 제일 이게 이자 아들이 인천 강화에 세자라는 거 아니에요. 세자. 옛날에 임금 밑에 그 아들 세자. 그 선관위에서는 세자라고 불렀대. 김세환 아들이 불법 채용했잖아. 방송했잖아. 그리고 이놈이 퇴임하면서 핸드폰 비밀기에 세컨드폰 가져 나오고 그 요금을 갖다 선관위 우리 국민 세금을 아니 우리 세금으로 이놈 핸드폰값 내줬다니까. 그 나중에 반환을 했더니 깡통 만들어가지고 반환했잖아. 천인공노할 놈이죠. 이놈이 김세환 이놈이 영장 청구했는데 그때 김석범 판사 영장 기각했다고 제가 이야기했잖아. 아, 김석범 판사 왜 영장 기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파렴치한 놈인데 이놈이 세자 나중에 보니까 세자궁도 만들어. 우리 옛날에 그 경복궁 가면 황궁이 있고 왕궁 그 다음에 세자가 사는데 세자궁이 있잖아. 이놈이 세자니까 선관위에 관사를 만들어가지고 야 니네 여기 살아라. 이게 뭡니까 이게. 국민 돈으로 세자 자기 아들 사는 관사도 불법으로 준 이게 세자궁 아닙니까. 세자궁. 김세환 이걸 영장 기각했다고. 말도 안 되는 게 카르텔이죠. 그 다음에 송봉섭도 영장 기각돼서. 송봉섭도 큰 죄잖아요. 더 황당한 게 옛날에 그 불법 정치자금 3억을 받은 놈이 있다고. 뇌물 정치자금. 임좌순 사무총장인데 임좌순 이자가 옛날에 국회의원까지 출마했잖아. 임좌순 이름 이게 들어봤을 거예요. 거기에 돈을요 완전히 3억을 받아먹은 거예요. 3억을 임좌순. 그런데 이것도 영장이 노잖아. 사무총장 임좌순 3억. 누구한테? 그때 이거 김창경이라고 미래저축은행 사건 있잖아. 미래저축은행 김창경이한테 3억을 받아문데 근데 이것도 영장을 기각했다니까. 이 임자순이가 열린우리당 공천으로 출마를 했었거든. 옛날에 고향 아산에 충청도 아산에 열린우리당 거기 좌파잖아. 거기에 출마하면서 3억을 미래저축은행 이런 천인공날 범죄에 영장 기각했다니까. 영장이 발부가 안 돼. 이게 카르텔 아니고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그런데 선관위가 이렇게 해놨고 저기 그 노잖아. 기사에도 아무런 게 감시를 안 받아. 감시를 아예 뭐 국정원이고 감사원이고 온데게 그 수사나 감시를 안 받는다고. 감시를 실제 뭐 영장을 청구하면 다 기각해버리고 재판이 150점 150성이야. 말도 안 되는 게 이런 게 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오늘 또 단독 놓은 거 몇 개 더 소개하면 와 선관위요. 이거 3,000명의 직원이 있다 했잖아요. 올해예요. 갑자기 휴직자가 129명이래. 웃기잖아. 왜? 자기들이 볼 때 올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대통령 선거가 있을 수 있다.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 일이 많잖아. 우리는 놀아야 되는데
일이 많으니까 휴직을 하는 거, 휴직을. 진짜 일을 해야 될 때는 휴직을 해. 그리고 선거 없는 날, 선거 없는 애 놀아. 그때 근무한다고. 이런 선관위가 3,000명이 왜 필요하냐고. 진짜 일을 해야 될 때는 휴직을 해. 그 다음에 선거가 없는 애 놀면서 근무해. 129명이 휴직했다잖아, 올해. 129명이. 이게 무슨 조직이냐고. 더욱이 또 하나의 또 단독이에요. 채용 비리가 이제까지는 21건을 했잖아. 친인척 채용 비리가 21건을 했잖아. 근데 오늘 지금 나온 동아 단독에는 33건 늘었네. 와, 가족회사도 유분서지 33건이야, 33건. 21건이 아니고 33건으로 가족 채용 비리가 늘었다고. 진짜 황당무계하게 비리 막 백태. 어떻게 이런 범죄 조직도 이런 조직은 제가 처음 봅니다. 그러면서 이게 또 악어의 눈물처럼 이게 사과한다고 노태악이 고개 숙이는데 무슨 사과를 해? 사과하면 이게 모든 감사를 받아야지. 노태악이가 이거 위장 사과입니다.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게 62년간 이어온 사법부와 선관위 카르텔. 그러니까 이번에 헌재에서 8대 0으로 감사원은 선관위를 감사 못합니다. 헌법상 독립기관입니다. 야, 독립기관인데 왜 너 사법 판사 밑에 지배받냐? 사법부의 하수인이지 무슨 이게 독립기관이냐?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 그러면서 이게 선거소송 어떻게 150건에 150 전성 이게 말이 돼요? 그러게 진짜 비리자들 영장 다 100% 기각하고 말이 되느냐고. 우리 사회에 그냥 악의 근원이 저는 선관위 사법부 카르텔. 왜? 선거가 공정하지 못하면 그러면 국회의원이 다 불공정한 놈 아니야. 뽑혀서 안 될 놈들이 뽑힌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거지. 이게 가장 근본이다. 선관위부터 해체하고 그다음에 새로 어떻게 구성할지 그 몇 명 필요 없다니까. 그냥 한 200~300명이 행안부에 국을도가 선거관리위원 국마도석에 평소에 하고 개표할 때는 공무원들 도움받고 선생님들 도움받아서 제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럼 된다고. 저는 선관위부터 빨리 해체해야 된다. 해체해야 된다. 이 카르텔을 그리고 사법부의 하수 기관으로 전락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하든 전면 개편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